네, 그러면 시작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기에서 부회장을 맡았었던 전재현이라고 하고요. 어, 이 세션을 부탁받은 게 저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6일 동안, 6일 내내는 아닌데 6일 동안 하여튼 준비를 했는데 조금, 어, 하여튼 6일 안에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는 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리고 이번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딱 두 시간만 이제 집중을 하셔서 오늘 하시는 걸 오늘 말하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요즘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 막 얘기가 많잖아요. 막 오늘 어젠가 GPT-4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랑 얘기를 할 때 너 그 친구가 나한테 이제 막 너 딥러닝 알아? 그러면 알지. 근데 이제 그럼 너 생성 모델 요즘에 인기 있던데 그거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진짜 개쪽팔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거를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 이제 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세 종류인 이제 어터리그레시브, BA, 겐 이렇게 할 거고요. 중간에 인포메이션 티오리에 관한 정보 이론에 관한 내용을 짧게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BA는 사실 저번 주에 하긴 했죠. 하긴 했는데 좀 같이 엮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 넣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너러티브 모델이 뭐냐라고 하기 전에 디스크리미티브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델이 뭐냐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한 거예요. 그냥 저런 이미지 데이터 X가 있으면 요거에 해당하는 라벨이 뭘지 라벨이 캐시겠죠? 라벨 Y가 캐시겠죠? 그러면은 요걸 확률적으로 바라보면은 이제 이 기분 X에 대해서 Y가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이제 배우는 거다. 이제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하던 디스크리미티브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뭐 이런 공간이 있으면 x1, x2 공간이 있으면 여기서 점들이 있으면 여기서 요걸 나눌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 게 이제 또 디스크리미티브 모델에서 한 거였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디스크리미티브 모델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런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캐시냐 더그이냐 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판단하는 요런 이제 태스크를 하는 거다라는 상황인데 이제 요 게시처럼 그냥 원숭이 사진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존재하기조차 어려운 저런 이미지가 들어온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확률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그러니까 물론 둘 다 캣도 아니고 덕도 아니지만 확률을 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둘이 합쳐서 확률이 1이 돼야 되니까. 예를 들면 저기처럼 뭐 한 0.6, 0.4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우리가 아예 다른 이미지 아니면 아예 unreasonable한 이미지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을 이제 써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언컨디셔널한 상황인데요. 이제 PX를 알아내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P 기분 X, Y를 이제 구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PX를 구하는 거죠. PX라고 하면 그 의미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PX잖아요. X가 이미지고 그러면 이게 PX 실제로 이제 존재할 만한 이미지면 PX가 높게 나타날 거고 존재하기 어려운 이미지면 PX가 낮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배우자, 이런 거를 알아내자라는 게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아예 나오기조차 어려웠던 이미지 이런 거는 이제 확률이 매우 적게 할당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활용해서 이제 모델이 이런 좀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이미지를 그냥 리젝트 해버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PX를 이제 잘 알아냈다 하면은 요 PX 확률 분포가 있는 건데 거기서 샘플을 해버리면은 그 샘플은 이제 그 실제로 존재할 만한 이미지일 확률이 높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컨디셔널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이제 라벨 기본 라벨인데 이제 뭐 단순하겠죠. 이제 요걸 보시면 이제 라벨이 캐시인 경우에 요 이미지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 요 이미지가 나올 확률은 높겠죠. 요 이미지가 나올 확률은 낮겠죠. 왜냐면 기본 캐시니까. 캐시라는 라벨이 지금 컨디션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샘플을 하면은 그러니까 클래스 Y를 우리가 원하는 이제 생성해내고 싶은 클래스 Y를 넣고 그리고 그 학습한 이제 PXY에서 샘플을 해버리면 이제 그 라벨에 해당하는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까지 확률적으로 봤는데요. 요게 이제 베이스 정리에 이제 다 있는 항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트 모델이 있고 요게 이제 아까 이미지의 분포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었고 요거는 이제 컨디셔널 모델이고 요거는 이제 라벨의 어떤 확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캐실 확률이 얼마냐 그냥 전체에서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뭐 유도는 안 해도 되죠? 이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포스터리어, 라이클리후드, 푸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제 포스터리어가 하면은 이제 그냥 쉽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를 그냥 포스터리어 하고 요거를 라이클리후드를 하고 요거를 뭐 프라이어를 하고 하는데요. 포스터리어 하면은 이제 그런 관측값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미지 관측한 게 주어졌을 때 구하려는 이제 구하려는 대상이 뭐죠? 구하려는 대상이 라벨이잖아요. 라벨이 나올 확률. 그러면 그거는 PY 기본 X가 되겠죠. 그리고 라이클리후드는 이제 그 라벨이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 X가 나올 확률. 그럼 PX 기본 Y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확률. 그러니까 라벨의 어떤 디스트리뷰션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제 또 ML이나 MLP에서 나오고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PX를 구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PX를 이제 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PX를 구해야 되는 건 맞는데 PX보다 먼저 사실 제너레이티브 모델 자체가 사실은 요 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먼저예요. 뉴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게 그냥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PX가 있다면 거기서 샘플을 해서 뉴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PX를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PX가 뭐 이런 분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explicit density 펑션을 explicit하게 구한다라는 걸로 나뉘고 아니면은 implicit도 가능하다 합니다. 이게 뒤에서 이제 말할 겐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PX를 이렇게 뭐 식으로 구하지 않아요. 식으로 구하지 않고 대신에 이런 PX에서 샘플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샘플만을. PX를 모르긴 하는데 PX에서 샘플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임플리시트하게 덴시티 펑션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임플리시트하게 그냥 덴시티 펑션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치고 샘플을 거기서 뽑는 거다라는 이런 두 가지 클래스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겐이 들어가고 그리고 요 explicit에서 트랙터블 데ን시티 그러니까 PX를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는 거 PX는 뭐다라고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는 게 트랙터블 데ን시티가 트랙터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토리그레시브가 있죠. 오토리그레시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PX를 그냥 어떤 식으로 구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PX가 뭐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 가정한 걸 구할 수 있다 하면은 approximate density가 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우리 BA가 있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있나요? 이해되시죠? 다. 네. 그러면 이제 참 살펴보죠. 우리가 살펴볼 거는 요 1번, 2번, 3번이 되겠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토레그레시브예요. 어토레그레시브. 그러니까 어토레그레시브는 그러니까 트랙터블 덴시티잖아요. 그러니까 PX를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요 PX를 정확히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구하면
거기서 샘플하면 되니까 제너레이트 할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PX를 이제 파라미터라이즈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X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모델이 되는 건데 얘를 어떤 파라미터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고 요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PX를 구한 거겠죠. 단순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걸 어떻게 요걸 구할 거냐라고 한다면 어 MLE 기억나시나요?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그래서 MLE인데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X가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측해낸 이미지들이 X1, XN까지 이렇게 쭉 있는 건데 이제 얘네들이 나타날 확률,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가 맥시마이즈 되도록 우리가 저런 PX에서 저런 X1부터 XN 애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맥시마이즈를 하도록 트레인 시키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면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찾는 거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로고 바꿔서 이렇게 하죠. 보통 그런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PX 모델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그런 트랙이 있는데요. PX 모델을 X를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관측치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요거들을 요거들을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쪼개서 쪼개면 PX가 어떻게 써지냐면 PX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요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갖고 px2, x3, xt, px1 아이고 기분 x죠. 네.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요게 되고 요거를 쭉쭉쭉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묶어서 쓰면은 곱으로 묶어서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맥시마이즈가 되도록 하는 거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 그러면은 그 PX를 구했으니까 이제 샘플을 여기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그럼 요걸 어떻게 쪼개는 거냐? 요거 근데 요런 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기억나시나요? 아마 한 지지난주인가 했을 것 같은데 요거 RNN은 식 아닌가요? RNN 식이 어떻게 됐었죠? RNN 식이 X1, X3 이렇게 쭉 있다고 할 때 X가 있을 때 X2가 나올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PX1이 나올 확률, 그 다음에 X1이 주어졌을 때 X2가 나올 확률을 맥시마이즈하고 X1, X2가 있을 때 나올 확률을 맥시마이즈하고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식으로 트레인하는 게 RNN이었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확률적으로 봐보면 그런 겁니다. RNN이. 그러면 여기 RNN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요거리 RNN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미지에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이렇게 쪼갤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픽셀 RNN이라는 모델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X가 이거 전체가 되는 거죠. 이게 X고 X를 픽셀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픽셀 단위로 뭐 쭉쭉쭉쭉쭉 이걸 다 이제 X 아이돌로 쪼개는 거죠. X 아이돌로 쪼개고 이제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제 이게 주어진 지금 이미지를 쳤을 때 요 예를 들면 요거를 봤을 때 이제 요 픽셀이 나올 확률이 맥시마이즈가 되도록 뭐를 주어진 상태로 요거랑 요게 주어진 상태로 쉽게 쓰면은 x 뭐 i xj xk로 쓰면은 pxk xj xi가 맥시마이즈가 되도록 트레인을 시키는 거죠. 요거랑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X 아이들이 지금 픽셀이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면 왼쪽 픽셀이 A, B라고 했을 때 C가 나올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존하는 이미지니까 실존하는 이미지에서는 이 저 픽셀이 A, B였을 때 요게 C가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PX 그러니까 어떤 PX에서도 A, B가 나타났을 때 이제 C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C라는 픽셀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트레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학습이 되면은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픽셀 단위로 차례대로 제너레이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만들고 요거 기반으로 이제 PX를 갖고 있으니까 요거랑 요게 만들어지고 요거랑 요게 만들어졌으니까 요거랑 요게 만들어지고 요거랑 요게 만들어지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이해되시나요? 감이 오시나요? 이게 조용하죠?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왼쪽이나 위쪽이나 하나가 없는 경우가 하나가 없는 경우요? 아, 그럴 때는 그러니까 편의상 이렇게 쓴 거긴 한데 위에서는 근데 요거를 조금 꼴을 조정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거의 확률이라고 보면 이제 이게 뭐 x1, x2라고 했을 때 원래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얘랑 얘 기반인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만 쓰는 식으로 px에 포함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가산점 드리겠습니다. 뻘소리에도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제네레이터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당연하겠지만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렇게 제너레이트를 시키는 건데 요게 이게 이미지를 한 번에 빵 생성시키는 게 아니라 뒤에 애들은 그래도 이미지를 전체로 땅 생성시키게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생성을 시키니까 이게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걸 생성하고 요 다 생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느릴 수밖에 없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토로 이글스가 사실 뭐 이미지에서는 사실 안 쓰이고요. 랭귀지 모델에서는 엄청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막 GPT 뭐 다 GPT 붙잖아요. 무슨 뭐죠? 정부에서 말한 거 보니까 K 챗 GPT 뭐 그딴 식으로 붙이던데 그냥 코 GPT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왜 안 쓰고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단어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GPT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GPT가 결국 랭귀지 모델링을 하는 건데 이제 트랜스포머에 트랜스포머가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이렇게 있잖아요. 인코더 같은 경우에 여기 넣는 거였고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빼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 디코더 부분만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 안 쓰고 그리고 디코더 부분에다가 여기 인풋 붙일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냥 RNN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RNN이 디코딩을 아까 제가 그린 이 그림처럼 요런 요런 식으로 결국에 트랜스포머의 디코더에서도 이제 디코딩을 할 때 생성을 할 때 결국에 물론 안에 구조는 많이 다르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RNN처럼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리트레인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 그러니까 프리트레인이라고 하면 이제 이거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구글에 막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이제 엄청난 텍스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텍스트들을 그냥 다 여기 넣는 거예요. 다 여기 넣고 여기 넣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want apple 뭐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은 I want 뭐 apple 이렇게 넣고 I want apple 그러니까 요 I가 들어왔을 때 want를 예측하도록 그리고 요 컨텍스트랑 want가 들어왔을 때 apple을 예측하도록 그리고 여기는 없네요. 하여튼 요런 식으로 프리트레인을 시키는 거죠. 요 모델을 요 모델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그러면은 얘가 확률적으로 결국에 너무 수많은 이제 텍스트를 넣었다 보니까 이제 척하면 척하는 거죠. 이제 그냥 예를 들면 뭐 I want 하면은 뭐 이제 뭐
예전에 이제 학습해놓은 뭐 애플이 있었으니까 애플이 나오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 했기 때문에 요거를 실질적으로 쓰는 과정에서는 결국에 얘가 텍스트를 확률적으로 텍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얘가 이해를 해버린 꼴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GPT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아르헨에서 본 것처럼 그 오토 리그레시브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잘 프리트레인이 되면은 우리의 이제 의도에 맞게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모델링 프로젝트에서도 하시지 않을까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음, 텍스트 뭐 요약이 있다 하면은 여기다가 쫙 이제 텍스트 넣어놓고 여기다 이제 요약이 나오는 식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프리트레인된 모델에 대해서 요 요약에 대한 어떤 데이터로 요 요 모델을 좀 파인 튜닝 조금 요약에 가깝게끔 이제 이 모델을 변형시킨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요약 태스크에 맞게끔 이제 모델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파인 튜닝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어 근데 혹시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GPT는 알아야죠. 딜런이 안다는데 그렇지 않나요? 질문 있나요? 다들 저를 쳐다보시지 않으시고. 네. 저번에 CNN 때는 그때 막 CNN 세션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 나시겠지만 아마 좀 막걸리를 먹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텐션이 높았던 것 같은데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때는 좀 막 책상도 때리고 막 이러면서 막 잠 깨우려고 막 그런 것도 하고 막 눈 계속 맞추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게 잘 안 되네요. 네. 하여튼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뭐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제 디코딩 메소드를 바꾸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음, 뭐가 있을까요? 버락 오바마 뭐, 뭐 대충 쓸게요. born 뭐 하와이 he was 여기 나올 말은? 라고 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 하와이가 나오면 맞긴 하거든요. 맞는 말이죠. 이미 하와이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별로 이걸 알고 싶지 않아요. 이미 이게 내가 말해줬는데 이걸 내서 나한테 뭐 정보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걸 내가 알아서 뭐예요. 사실 이거보다 예를 들면 뭐 한 70년생 되지 않을까요? 한 70년생이라는 이런 좀 새로운 정보를 주면 나한테 더 좋은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요런 거를 내도록. 그러니까 사실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요걸 지금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하와이를 출력해낼 probability가 제일 높겠죠, likelihood가.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요거를 이제 반복하는 형태로 그냥 확률을 단순하게 높은 것만을 그 디코딩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좀 더 새로운 정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게 그러니까 훈련이란 게 아니라 디코딩을 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훈련에 관한 트레이닝의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프리트레이닝을 다 시켜놓고 지금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미 지금 프리트레이닝을 한 상황에서 요 모델이 지금 그 텍스트의 확률에 대한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확률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확률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트레이닝에서 했던 것처럼 제일 높은 확률만을 가지는 그런 단어를 여기서 낼 거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낼 거냐 다른 방식으로 낼 거냐 그래서 그런 좀 디코딩을 바꾸는 방식의 연구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빔서치도 있고 빔서치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설명드릴까요? 설명드리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하와이가 나올 확률이 뭐 0.7이 되겠죠? 0.3이 된다고 치면 대충 해서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좀 더 보는 거예요. 뒤에까지 더 보고 여기서 나올 확률까지 또 내는 거죠. 이 다음 단어에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올 확률이랑
여기서 나온 확률을 합친 게 여기서 어떤 걸 합친 거보다 그 어떤 걸 합친 거보다도 요게 확률이 높다면 요걸 선택하는 겁니다. 요게 빔 서치인 거고, 아니면은 샘플링 기법도 있어요. 샘플링 기법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제일 높은 것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확률적으로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0.3의 확률로 얘를 샘플링할 확률도 있는 거죠.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GPT에 관한 아주 10분 했나요? 10분 만에 설명을 들으셨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네. 그래서 어터 리그레시브는 결국에 이런 식으로 px식을 정확히 놓고 구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샘플링을 구한 거에서 샘플링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장점은 이제 px를 정확하게 구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단점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느리다라는 게 있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어떤 게요? GPT가요? 어, 개념적으로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RNN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걸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그냥 RNN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이미 공부를 하셨겠지만 요 안에 모델이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디코딩이 되는 게 인코딩에서는 아니죠. 하여튼 디코더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마스킹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뒤에 단어를 못 보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 그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이제 좀 더 그 확률을 구하는데 좀 더 잘 구하는 거죠. 그 확률을. 아래는 그냥 대충 구한 거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좀 답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없나요? 8기분들은 질문 안 하시나요? 지금 9기분들만 9분 질문하셨는데 질문 없나요? 알겠습니다. 이해하신 걸로 생각하고, 이해하시는 게 되게 하여튼 뭐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고, 다음은 QA입니다. 이 저번에 좀 들으시긴 했었을 텐데 제가 한번 요 확률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어토리글스에서는 PX를 정확히 구했어요. 그냥 저 식을 정확히 구해냈어요. 근데 꼭 그래야 될까? 꼭 그냥 근사해서 구하면 안 돼? 라는 게 이제 QA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이제 어 상상을 해보세요. VA라는 어 이미 모델 구조는 아시겠지만 이런 모델이 VA가 있다고 하고, 요 VA라는 모델이 이제 어떤 트레이닝 된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이미 트레이닝 데이터가 쫙 있어가지고 이제 VA가 잘 훈련이 됐다는 거는 요 트레이닝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나올 이제 확률도 높게 지금 학습이 된 상황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건데, 대신에 이제 요 속에 있는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 어떤 이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각각 어떤 이제 레이턴트 G로부터 온 건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VA가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가 막 있어가지고 그냥 훈련이 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코딩 파트를 보자면 이제 지금 이제 트레이닝 끝났다 했죠? 그럼 이제 테스트 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샘플 할 시간이죠. 제너레이터 할 시간이죠. 우리가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테스트 타임인데 디코더 파트가 VA 속에 있는 이 디코더 파트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는 거였냐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테스트할 때는 여기서 요 디코딩 파트에서 샘플을 하는 거죠. 샘플. 근데 그 샘플하는 디코더에서의 스텝이 어떻게 되냐라고 본다면 요 네. 샘플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Z가, 그러니까 Z가 있는데 여기 요 Z가 어떻게 나온 Z냐면
요 Z에 대한 어떤 확률 분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어, 어, 아니죠. 이게 네.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PZ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샘플을 하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요런 게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요런 게 지금 일단 우리가 디코더를 지금 하나하나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루고 있는 어떤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PZ가 있어가지고 Z 하나를 샘플하는 거예요. 요걸 샘플할 수도 있고 요걸 샘플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뭘 샘플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그 Z를 샘플했으면 요게 지금 뭐 N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화살표가. 그러면 요 Z를 요 레이턴트 베리어블 뽑은 거를 그 NN에 넣어가지고 요런 네트워크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내가 뽑은 Z에 대해 PXZ의 확률 분포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로 확률 분포가 나오는 거예요. NN에 넣으면. 그러면은 만약에 이 PXZ가 이제 우리가 그걸 확률 분포를 안다 하면은 그 확률 분포에서 X 하나를 뽑으면 데이터 하나 생성한 거죠. 새로운 거.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PZ가 그럼 뭐야? PZ가 알 수 있어? 우리가 저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어떤 확률 분포로 구성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PZ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리고 내가 G를 NN에 넣어가지고 원래 그냥 NN에 넣으면은 그냥 수 하나가 그러니까 수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확정적인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확률 분포가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지? Z를 넣어가지고 이게 결과로 막 그 그냥 퍼셉트론이 있어서 Z 넣으면은 여기서 막 이런 게 나와?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냥 우리가 딱딱딱딱딱 그냥 그런 나오는 수가 나오는 거죠 원래. 그러면은 그거를 얘를 어떻게 확률 분포가 나온다는 건지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해요. 그냥 PZ를 그냥 가우시안으로 두는 거예요. 가우시안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냥 Z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가우시안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이 이미지의 확률 분포를 어떤 파라메트릭한 폼으로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PXZ 역시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하거든요. PXZ 역시 가우시안을 가정하면 가우시안을 뭘로 표현할 수 있죠? 민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왜냐면은 그 이미지니까 이미지니까 이제 지금 쉽게 생각을 하시면 어떤 걸 뽑는 거냐면 Z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요 펄 픽셀의 여기서의 민 여기서의 민 이런 것들을 쫙 뽑는 거고 그리고 요 픽셀들 간의 코베리언스 시그마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하면 요 이미지에 대한 요 PXZ에 대한 확률 분포를 우리가 그 구한 민 코베리언스를 바탕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걸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랑 요거를 구하면 우리가 요걸 바탕으로 PXZ의 확률 분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우시안은 가정에 두 번 들어간 거고 여기서 그리고 픽셀 간의 이제 코베런스는 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 네, 그냥 STDI 구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질문 있나요? 혹시? 베이지안요? 어떤 의미죠? 아,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가우시안 그러니까 음,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그냥 가우시안이 대표적인 잠시만요. 잠시만요. 깜짝.
가우시안이 그냥 대표적인 그런 확률 분포니까 그렇게 가정을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 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또 질문 있나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셔야 되거든요. 지금 요거 절반도 안 온 거거든요.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해 주세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인코더요? 아, 인코더가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디코더만 본 겁니다. 사실 제너레이터 하는 상황에서는 디코더만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 Z 그냥 어떤 거 넣어주고 이거 돌리기만 하면은 X를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일단 디코더만 보면 네. 인코더는 이따 나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없나요? 어. 어떤 데이터? 그냥 음 어떤 그냥 단순하게 n 차원의 벡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일부러 그냥 오토인코더 설명을 안 넣었거든요. 근데 오토인코더에서 얘를 요 이미지가 있으면 얘를 줄였다가 다시 늘리고 얘랑 얘를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잖아요. 언스퍼바이즈드하게.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 요 레이턴트를 구하는 게 목표죠. 요 이미지로부터 어떤 피처를 구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일단 AS가 나오긴 하는데 그냥 20차원 벡터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냥 Z라는 게. 네, 그냥 단순하게 이런 벡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네, 답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제 다시 한 번만 다시. 그렇죠. 이미지를 넣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어 인코더가 지금 아직 제가 소개는 안 드렸지만 어 요 G라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트레인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트레인이 된 거니까 우리가 저 PXZ라는 게 좀 있을 법한 이미지가 나올 거다라는 게 일단은 기존 사실인 상황인 거예요. 트레인이 된 거니까.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하여튼 여기 인코더가 있는데 인코더로부터 요 Z가 어떻게 학습이 됐냐면 이제 이 Z가 요 이미지를 생성 요 좋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을 정도로 있을 만큼 얘가 학습이 된 거예요. Z란 게. 얘가 만약에 Z가 이미지에 대한 어떤 레이턴트를 피처를 잘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얘로부터 아무리 생성을 하려고 해봐도 요 결과에서 PX에서 그 이미지의 어떤 분포가 잘 나오지 않게 Z는 인코드에서 온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다시 트레인으로 돌아와서 트레인을 그럼 어떻게 한 거냐 어떻게 했길래 저게 트레인이 잘 된 거냐 라고 한다면은 얘도 사실 똑같아요. 요 트레이닝 데이터 X들이 나올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아까 오토 리그레시브 한 건 똑같죠? 결국에 이렇게 하는 건데 얘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자면 한다면 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어떤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지로부터 나온 트레이닝 데이터인 건지 모른다는 상황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하여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Z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제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내가 Z를 알고 있어. 이미지 1, 2, 3, 4, 4, 5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있는데 요 각각들이 어떤 레이턴트로부터 온 건지 내가 알아.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어떻게 사실 트레이닝 시키면 되냐면 그냥 요 PX, Z들을 그냥 맥시마이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Z 알고 X 아니까 요 PZ, XZ라는 게 그냥 파라미터제 된 어떤 모델 형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요거를 넣었을 때 요게 나올 확률이 높을 방향으로 요 모델을 학습시키면 되는 거죠. 네. 그건 Z를 아는 상황이에요. Z를 아는 상황. 하지만 우리는 Z를 모르죠. Z를 모르죠. Z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아까 다시 돌아오면 PX를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X들이 지금 어떤 이미지들이 나올 확률을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거예요.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거니까 이 PX에 대한 꼴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게 지금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요 X 안에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말이 빠른가요?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PXZ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생각을 해보냐면 첫 번째 방식은 이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게 Z에 대한 인테그럴로 친다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걸로 이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P 세타 XZ는 P 세타 Z는 우리가 아까 뭘로 가정을 했죠? 가우지안으로 가정을 했죠? 가우지안. 그럼 요거 뭔지 알아요? PXZ도 뭔지 알아요. 이게 아까 제가 요거를 PXZ를 모른다라고 했던 걸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는 요 Z를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Z로부터 온 건지를 정확히 알고 요거를 맥시마이즈 됐었던 거니까 제가 모른다고 했던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 요 값 자체는 구할 수 있잖아요. 뭘로부터? 디코더로부터. 디코더가 구한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어떤 식으로서 여기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다 식으로 표현되니까 괜찮아 보이네 하는데 요 인테그럴이 안 돼요. Z Z에 대한 인테그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어떤 걸 쓰냐?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는 베이즈 룰 쓰다. 베이즈 룰.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걸 지금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요거 알고 요거 알아요. 근데 요거 모르죠? 요거 우리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식이에요. 지금 P, Z 기분 X는 어디서도 지금 디코더만 있는 상황에서 어디서 본 적이 없는 식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하냐? 요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요거를 근사할 수 있는 요거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요거를 뭘로 구하자? 인코더로 구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인코더가 만약에 이런 걸 구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게 잘 구해져서 요거에 잘 구해졌다는 거는 요거와 가깝게 구해졌다면 요 값이 구해지겠죠. 그럼 요 값이 구해지니까 우리가 px를 아니까 그러면 px를 잘 맥시마이즈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코더를 추가한다. 저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금방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금방 수식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f we can ensure that 이제 QZX, PZX 요거를 이제 우리가 ensure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요 PX라는 값을 approximate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어토리그레시브 기억나세요? 어토리그레시브는 PX를 정확히 뭘로 나타냈어요. 요런 거 없었어요. 그냥 등호였어요.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approximate 들어갔죠. approximate 들어가고 뭔가 한숨이 들리는데 approximate 들어가고 그리고 요거를
요걸 근사해서 px를 대신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트레인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 트레인 시켜야 되죠? 요 pxz 이런 pxz도 잘 구하게끔 디코더를 트레인 시켜야 되고 qzx도 요거 가깝게끔 인코더도 트레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수식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있나요? 수식은 한 2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그냥 어떤 인투이션을 내가 머리에 지금 때려 박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듣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 있나요? 다 이해되셨나요? 질문 없나요? 거의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세요? 질문 없나요? 없나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제 맥시마이즈를 PX를 하고 싶은 거죠. PX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PX를 맥시마이즈하는 걸 다시 생각하면은 이제 X를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에 인코더 넣고 여기서 Z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구성이 되는 건데 PX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는 여기 이미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이미지를 넣고 여기서 X가 나올 확률을 맥시마이즈 한다. 이미지를 다시 생성할 확률을 맥시마이즈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조금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얘를 좀 풀었으면요. 이제 얘를 아까처럼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 여기다 QZX 붙이고 이걸 로고 나누고 여기다가 expectation을 붙입니다. expectation을 뭐에 대해서 붙이냐면 이제 그 전에 인코더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제가 이미지를 넣는다 했죠. X를 넣는다 했죠. X를 넣고 아까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Z를 넣고 X에 대한 분포를 뽑는 거였다면 이제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형식인데 X를 넣고 Z에 대한 분포를 뽑는 거예요. 사실 구조는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가 이제 expectation over Z 어떤 Z? 요 Q에서 나오는 요 Z given x에 대한 어떤 z 여기서 나오는 결과로 나오는 요거에 대한 요거 여기서 나오는 z들에 대한 expectation 그러니까 z들이 막 이제 q, z, x가 이제 학습이 된 건데 거기서 이제 z들의 분포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expectation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 씌우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요 꼴이 K의 다이버전스라는 이런 꼴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여기서 그 PZX 그러니까 이미 X는 이미지, Z는 레이턴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그러면은 PZX를 우리가 모르죠. 요걸 근사하기 위해서 요걸 지금 만들어낸 거잖아요.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면은 요걸 지금 모르는 값이니까 그냥 요게 그냥 KL의 성질에 의해서 그냥 0보다 크다라는 걸 넣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PX를 맥시마이즈 하는 대신에 PX의 로얼 바운드 얘보다 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최소의 그러니까 최소인 애를 맥시마이즈 시키면 PX도 맥시마이즈가 된다는 원리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로얼 바운드를 맥시마이즈 시키면은 PX도 맥시마이즈가 되는 거다. 라는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인코더, 디코더로 그러니까 요게 맥시마이즈가 되도록 이 지금 Q 파이라고 표현했는데 Q에 대한 여기 인코더죠. Q에 대한 파라미터는 파이라고 표현된 거고 아까 디코더에 대한 그 파라미터는 세타로 표현했는데 하여튼 이 파이랑 세타를 잘 학습을 해서 파라미터를 잘 학습을 해서 요게 맥시마이즈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 54분이니까 한 8분만 쉴게요. 8시 한 2분까지 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오셔도 됩니다. 다 안 들어오신 것 같긴 한데 일단 시작을 할게요. 지금 녹화 되고 있나요? 되고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VA를 지금 쭉 달렸는데요. 결국에 다시 근본으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나오죠. 요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어떤 분류로 다시 돌아오면은 결국에 저 익스프레스 덴시티 PX를 구하는 방식에서 얘는 지금 PX를 직접 구하고 그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고 얘는 지금 PX를 분사해서 구한 거고 그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 로어 바운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 그래서 그걸로 그게 핵심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VA를 한번 혹시 질문 있나요? 시작하기 전에 딱히 없나요? 네. 그러면은 VA가 조금 지금 아직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일단 제가 NN을 이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런 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인코더가 지금 784, 280, 228 곱하기 28 이미지면 합쳐서 784 차원이 되는 거고 얘를 NN을 넣고 민이랑 코밸런스 뽑고 그리고 요게 20차원 벡터가 되는 거죠. 20차원 벡터가 되는 거고 각 차원에 대해서 민 뽑고 STD 뽑고 그리고 20차원에서 다시 샘플해가지고 이제 다시 768로 돌아가고 요거 구한 거로부터 이미지 다시 생성하는 그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example을 한번 다시 보면요. 이제 합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트레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트레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 트레이닝 데이터 X들로 트레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X를 이제 넣고 요 N에 넣고 그러면 요 값들이 나오죠. 요 값들이 나오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결국에 매치시킬 건 뭐냐면은 요 민이랑 STD가 나오는 건데 요 민 STD로부터 나온 요 PZX의 분포랑 아니죠. P가 아니죠. Q죠. 디코더가 P고 인코더가 Q입니다. ZX죠. ZX랑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 P에서 지금 가정했던 요 가우지안 PZ랑 가까워지게끔 트레인을 시키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트레인 오브젝티브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여기서 요 ZX에 대한 요 분포가 나오면 여기서 Z 하나 샘플하고 그리고 Z를 또 여기 디코더에 넣어서 디코더 넣으면은 뮤랑 시그마 나오고 그러면 저 PXZ 분포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X 샘플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는 이제 뭐냐면 이제 오리지널 인풋 데이터 슈피드 라이크 언더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P 요 지금 우리가 Z들을 결국에 여기 보이시죠? Z들을 요 분포에서 지금 샘플을 하는 건데 요 분포에서 네 요렇게 분포한 Z들에 대해서 요 P 그 Z를 P에 넣었더니 요 P에 나오는 Z가 이런 분포가 나오는 건데 요 x는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넣었던 요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결국에 맥시마이저가 되는 거죠. 맥시마이저가 되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 트레이닝 과정.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요 Z를 여기서 인코더에서 뽑은 거고 그렇게 인코더에서 뽑은 Z에 대해서 PXZ가 맥시마이즈 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뽑은 Z로부터 다시 이 인풋 데이터가 잘 생성이 되도록 그런 식입니다. 그게 이제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요 1번 오브젝티브가 요 꼴이 되는 거고 2번 오브젝티브가 요 꼴이 되는 거예요. 1번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QZX 그리고 PZ 가까워지게끔 요걸 했고 그리고 요거는 요거에 대해서 요게 높아지게끔 그래서 제가 이거 맥시마이즈 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은 요게 맥시마이즈가 되도록 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KL이 뭐냐면 이제 요 확률 분포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 분포의 차이 그러니까 확률 분포가 비슷할수록 KL 값이 낮은 거고 확률 분포가 완전 그냥 달라져 버릴수록 그러니까 완전 달라져 버릴수록 KL이 높은 거고 가까울수록 KL이 작은 겁니다. 그러면은 가까워지도록 트레인을 시키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게 지금 우리가 가까워지도록 하는 거니까 요게 미니마이즈 되도록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요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요게 맥시마이즈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도 맥시마이즈. 이게 아까 본 요거랑 똑같죠. 우리. 그래서 그런 인투이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리컨스트럭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리컨스트럭션 뭐 텀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 이제 트레이닝 됐다면은 제너레이트 데이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간단하죠. 그냥 Z 넣고 요 X 분포 뽑아서 여기서 샘플하면 되는 겁니다. 디코더만 사용해서. 인코더 사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막 여기서 새로운 거 만들 때 여기 이미지 넣어가지고 생성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아예 새로운 거 그냥 이거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생성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 하는 거고요. 이제 큰 차이는 뭐냐면 오토리그레시브랑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있다는 거예요. 레이턴트 베리어블 G가 있다는 거. 가운데 껴있는 G가 있다는 거고 이제 레이턴트가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보면 이제 Z를 이제 여기서는 지금 2000을 나타내는 건데요. 2000을 나타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요 Z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나왔는지 결과가 여기 이 이미지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요걸 보자면 이제 요 Z2를 다르게 했더니 요 Z에서 Z2를 다르게 했더니 이 얼굴 각도가 바뀌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나오는 이미지의 결과가. 그러면 Z2는 그 얼굴 각도에 대한 어떤 뭐라 하죠? 어떤 피처를 잘 학습을 했다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Y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웃고 있고 쟤는 표정이 안 좋네요. 그러면 이제 Y축은 이제 Z1은 스마일에 대한 어떤 그런 피처를 잘 구해낸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Z 보고 너 Z1 너 저거 스마일 잘 학습해 Z2 헤드 포즈 잘 학습해 이러려고 저희가 말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대신 그게 아니라 이 모델을 잘 학습함으로써 Z가 자연스럽게 이런 이 이미지들의 어떤 인터널한 피처를 잘 학습을 해낸 거죠. 얘가. 그러면은 요 Z를 잘 조정을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이미지가 있었을 때 이 이미지에 대한 Z를 저 Z로 바꿔버리면 이 이미지를 저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이제 뭐 특징이다. 뭐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뭐 오토로게 쓰면 다이렉트리 맥시마이즈하고 로어 반드 맥시마이즈하고 이제 VA는 이제 좀 블러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 이미지들이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블러리하다고 해요. 블러리하다고 하고 오토리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다고 합니다. 좀 클리어하게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아까 느렸고 얘는 그보다 빠르겠죠. 픽셀 단위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얘는 레이턴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 없나요? 여러분 봐주세요. 이해가 안 돼도 봐주세요. 그래도 설명을 나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없나요? 아, 쉽지 않네요. 너무 오랜만이다, 세션. 저번에 한 8월에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이네요, 세션. 네. 그러면 가보죠. 어, 그냥 제너레이트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 정보 이론들 좀 넣었거든요. 정보 이론 수강하시는 분 혹시? 어, 되게 많네요. 어디까지 했어요? K까지 했어요. 나도 설명하실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정보 이론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요 KL이 확률 분포의 차이라 했죠. 근데 그 확률 분포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요? 좀 애매하죠. 확률 분포가 얼마나 다른 건지 어떻게 표현할 건지 애매하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 나와요, 사실. 다른 데서도 계속 나와가지고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트로피부터 돌아가야 되는데 엔트로피 들어보셨죠? 예전에 디시전 트리나 아니면은 뭐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크로스 엔트로피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정보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최소 평균 저울량입니다. 정보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최소 평균 저울량. 그럼 정보를 어떻게 표현한다는 거죠?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비트로 표현합니다. 비트로. 예를 들면 어 음, A 뭐 애플이란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얘를 이런 뭐 0, 1, 1 뭐, 바나나는 뭐 0, 1, 0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그냥 이런 꼴로 이런 비트들로 표현을 한다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최소라고 했잖아요. 최소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 어떤 그 그러니까 문장을 생각하셔도 돼요. 문장이 쭉 있으면 저런 애플, 바나나 이런 단어가 있는 그거를 최소한의 비트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의 비트로.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문장 있을 때 얘를 이런 비트들의 어떤 나열로 표현했을 때 요 길이가 최소가 되게끔 하고 싶은 거죠. 정보를 최소한으로 써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하게도 이게 따온 거거든요. 이게 뭐라고 했어? 이게 연인 사이의 뭐 카톡방이래요. 그러면은 어 하트가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퍼큐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겠죠? 당연하죠. 이거는 잘 아시죠? 네. 그러면은 이게 요 카톡방을 어떤 비트들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하트를 막 111로 코딩을 하고 이 퍼큐를 그냥 영어로 표현한다면 결국에 이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하트가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비트들로 표현이 됐을 때 하트가 나올 확률이 높다 보니까 하트가 예를 들면 4번 나왔고 이 버큐가 4번이 아니죠. 100번 나왔고 버큐가 뭐 예를 들면 1번 나왔어요. 그러면은 하트를 100번 표현해야 되니까 이 비트가 막 3 곱하기 100개 필요할 거고 요 버큐를 표현하는 데는 하나 필요할 겁니다. 0 하나니까. 그러면 301이 되죠. 근데 이거 상당히 불리해요. 이게 아니라 그냥 얘를 뭐 1로 표현하고 얘를 1로 표현하는 게 낫죠. 0으로 표현하고. 그러면은 이게 몇 비트가 필요하냐면 3 곱하기 100 곱하기 1 더하기 3이 되겠죠. 103. 이게 훨씬 작죠. 이게 훨씬 유리한 거죠. 우리가 지금 최소한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은 어 결국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냐면 이게 확률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게 그 길이라고 했을 때 여기 0부터 1일 텐데 확률이 높을수록 적은 길이를 할당하는 거예요. 하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으니까 적은 길이를 할당하는 거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높은 낮은 확률이니까 그 더 긴 길이를 할당하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뭐 P1, P2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요게 어떤 함수 형태랑 똑같냐면 얘에다가 마이너스 한 거. 네. 요게 뭐죠? 요게 로그 2는 그 비트니까 붙은 거예요. 로그 2 PI죠. 그러면은 얘에다 마이너스라면은 마이너스 로그 2 PI가 되는 거죠. 길이가. 그래서 PI가 예를 들면 이제 하트 같은 경우에 0.5다 하면은 이제 여기 0.5를 넣고 마이너스 로그 2 0.5로의 길이로 표현을 하는 거고 퍼큐 같은 경우에는 저기다 0.001을 넣고 그리고 그 길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기대값은 시그마 i 확률을 넣고 그리고 길이가 들어갔죠. 이게 기대값이죠. 그렇죠. 비트의 기대값.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최적의 전략을 쓴 거잖아요. 최적의 전략. 요 최적의 전략 하에서 자원량 어떤 수많은 전략들이 있을 텐데 자원량의 기대값이 최소로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요게 엔트로피인 겁니다. 가릿? 네. 오케이. 그리고 이해되시죠? 질문 있나요? 질문 없나요? 그러면은 크로스 엔트로피 뭐냐? 크로스 엔트로피 뭐냐? 우리가 실제 확률은 요거예요. 실제 확률. 그러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확률은 요건데 우리가 만약에 모델링을 Q로 두고 하트가 나올 확률에도 0.01을 주고 퍼큐가 나올 확률에도 0.01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 이렇게 확률이 나올 거라고 예측한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확률 값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도 길이로 같은 이제 식을 쓰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길이가 이제 로그 2 QI의 꼴을 나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PI입니다. PI로 나타나니까 실제로. 하지만 우리는 길이를 마이너스 로그 2 QI로 할당했어요. 요게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BC에서도 똑같은 꼴이 나타나는데요. BC가 PI가 0 또는 1이잖아요. 0 또는 1은 실제 확률로 할당받을 수 있는 게 0 또는 1이잖아요. 근데 Q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죠? 1이어도 막 0.6, 0.7 이렇게 예측을 해버리고 0인 거는 0.3 이렇게 예측을 해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크로스 엔트로피를 어떻게 나타내냐를 봤더니 여기에 요런 꼴로 여기에 실제 값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우리의 예측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 꼴이에요. 그러면 K를 닮아서 뜻이 뭐냐? 당연하죠. 그냥 간단합니다. Q일 때가 얼마나 실제 확률일 때보다 더 비효율적인 거지. 비트 길이 입장에서. 그러면은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엔트로피 빼면 되겠죠? 네. 그럼 이걸 빼면 어, 마이너스 pi 로그 2 QI에서 마이너스 i pi 로그 2 pi 를 빼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pi 로그 2 pi qi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K 달번스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거리 개념 거리 개념이 아니라는 거는 왜 썼냐면 이게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DKL P가 앞에 들어가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DKL 거리라고 하면 요거랑 요게 같아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 같지 않죠?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QI가 들어가죠. 그래서 거리 개념이 아니라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요거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아까 Z가 여기 Z라고만 되어 있는데 Z가 뭐에 대한 어, 분포였죠? 이 Q에 대한 분포였죠? Q에 대한 분포였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시그마 I 대충 쓰겠습니다. 로그 Q 요거니까 얘는 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신 분? 혹시 이해되시나요? 지금 폰 보시는 분? 아, 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쓰시고 계셨죠? 죄송합니다. 이해되시는 분? 이해 안 되시는 분? 질문 있나요? 없죠? 네. 정보 이론에 간략하게 살펴봤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겐입니다. 겐. 겐인데 다시 텍소노미로 돌아갈게요. 텍소노미에서 맨 처음에 익스플리시트랑 임플리시트로 나눴어요. 익스플리시트는 뭐 어프로시메이트를 할 수는 있지만 하여간의 픽스를 구하는 거였고 임플리시트는 아까 얘기 맨 처음에 줬지만 TX를 모르지만 근데 샘플은 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여기서 이 방법 중에 하나가 겐입니다. 그래서 겐을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어토리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거였고 그리고 VA는 여기 이렇게 두고 요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걔는 PX 모델링을 아예 안 하고요. 그리고 PX에서 샘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우리가 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목표는 요거잖아요. 그렇죠? 요건데 이제 어 요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성을 하는 거예요. 구성을 하고 이게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냐면 이제 아까 VA랑도 VA에서 막 그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거기서 샘플하는 거랑 같은 방식이긴 한데 하여튼 PZ를 여기 Z인데 여기서 여기서도 PZ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전 정보로 프라이어 정보로. 그리고 여기서 Z 하나를 샘플합니다. Z 하나 샘플하고 Z 하나 샘플해서 이런 네트워크에 넣어요. NN 같은 꼴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제너레이터 샘플은 어떤 꼴이 되냐면 X는 GZ 이런 꼴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 요 X가 이렇게 우리가 만든 지금 X가 이미지죠,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Z로부터 그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서 뉴럴 네트워크를 뭐 잘 구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미지가 만들어지긴 하겠죠. 어떻게든 간에 픽셀을 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요 X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PG라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분포로부터 샘플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PG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실은 이걸 X를 구할 때는 요 Z로부터 Z에서 샘플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한 거였는데 요 X를 구성하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PG라는 분포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구한 X를 사실은 우리가 이걸 거쳐서 이렇게 구한 건데 여기서 샘플한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 요 PG랑 그리고 그 P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맨 처음에 이제 이미지가 얼마나 그 있을 법한 이미지냐 그거 얘기할 때 그 PX 그러니까 이게 있을 법한 이미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인 거죠. P 데이터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꼴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X 값들은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가능성 있는 실존 가능성 있는 이미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PG랑 요 P 데이터가 유사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요게 P 데이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Z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샘플했을 때 저 샘플은 있을 법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같다고 생각을 하면 분포의 측면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분포를 갖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분포를 갖게 할 거냐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추가하고 여기서 샘플을 만들잖아요. 샘플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 샘플 X는 GZ와 함께 실제 이미지도 넣는 거예요. 리얼 이미지. 리얼 이미지 넣고 리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그러니까 이게 리얼 이미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리얼 이미지가 얘도 그러니까 어 P 데이터로부터 샘플이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P 데이터. 이거 여기도 이렇게 P 데이터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샘플한 게 요 리얼 샘플 리얼 이미지가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한 거죠. P 데이터로부터.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실제 이미지가 P 데이터에서 높게 나올 그런 이미지니까 그러면은 요게 사실은 여기도 P 데이터에서 샘플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가 뭘 하냐면 요 두 이미지에서 어떤 게 진짜일지 어떤 게 가짜 이미지인지 판별을 하는 거예요. 판별을 하도록 학습을 하는 겁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어 그리고 G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냐면 G가 여기 있는 요 X 요 분포가 요거랑 요게 가까워지게끔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가까워지게끔 하려면 결국에 제너레이터 G 입장에서는 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여야 되는 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정도로 있을 법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그거는 이 P 데이터랑 PH랑 거의 유사해졌다는 의미고 그러면은 저 제네레이터가 PH
같은 어떤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을 한 것과 같은 게 돼버린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런 두 가지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초기화 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진짜와 가짜로 구분해야 되고 그 두 가지의 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잘 트레인이 되면 둘 다 잘 트레이닝을 하면 그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이제 저 X들 그리고 저 X들의 분포인 PG는 실제 이미지 데이터의 분포인 P 데이터와 유사해진다라는 거죠. 다시 여기로 돌아올까요? 여기로 돌아오면 우리가 PX를 직접 모델링 하진 않았어요. 직접 모델링 하지 않았어요. 저 빨간색 저 디스트리뷰션을. 근데 거기서 어쨌든 간에 샘플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게 개입니다. 질문 있나요? 네. 그렇겠죠. 한 번 다시. 음.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뒤에 학습 능력이 계속 좋아지는 거고요. 음, 사실 여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요, 요 분포들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게 이제 P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PG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시간이 지날수록 PG가 P 데이터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 리얼 페이크를 이미지를 학습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사실 학습을 하고 싶은 건 제너레이터잖아요. 제너레이터가 진짜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런 학습을 해버리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결국에 두 이미지가 있으면 뭐가 진짜지 싶은 거예요. 네. 아까 훈련을 잘 하긴 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도 근데 제너레이터가 워낙 잘 학습을 했다 보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뭐가 진짜인 거야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파란 선이 이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거든요. 파란 선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에 완전히 그 데이터 분포가 같아져 버린다면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또 질문 있나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아웃풋 어디 안 써요? 어디? 네, 안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VA에서도 인코더 안 쓰잖아요. 제너레이터 할 때 디코더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 생성할 때는 이게 지금 다 충분히 학습이 됐다 하면은 사실 계속 제너레이터 할 때는 여기 얘만 쓰겠죠. 얘 학습시킬 때는 써야죠. 네. 또 질문 있나요? 오늘 아주 좋은 질문들입니다. 네. 질문 있나요? 없나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그 두 가지 이제 제너레이터 입장에서의 오브젝티브가 있고 그리고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오브젝티브가 있다고 했는데 요걸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민맥스 게임이 되는 거예요. 민맥스 게임이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두 개를 같이 트레이닝 하는 건데 조인틀리 어떻게 이제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어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이제 어 X 그러니까 P 데이터로부터 샘플한 X P 데이터로부터 여기죠. 샘플한 X에 대해서 그러니까 DX 그러니까 이게 1이면은 얘가 리얼로 판단한 거고 0이면은 페이크로 판단한 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렇다고 했을 때 요게 DX가 이 X가 요 P 데이터로부터 온 X인데 요 DX가 1이 돼야겠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리얼 이미지를 리얼로 그 판별을 하고 싶은 거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그리고 반대로 PZ로부터 온 Z. 그리고 그 Z를 GZ에 넣었더니 이게 되었고, 그 GZ를 D에 넣었더니 얘는 페이크로 판별을 하고 싶은 거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페이크 이미지를 페이크로 판별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 얘를 묶어서 보면은 요게 커져야 되고, 그리고 요게 작아져야 되니까, 이게 페이크면 0이니까, 그러면 요게 커져야 되니까, 요게 커져야 되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요 식이 커지도록 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그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제너레이터가 관여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여기서만 이제 이루어진 그런 식이니까. 여기서는 제너레이터가 이렇게 생성을 해서 요게 페이크 이미지가 리얼로 판별되게끔 하고 싶은 거죠. G 입장에서. 그러면은 요게 1이 되도록 학습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은 요게 커지도록 학습하고 싶은 거니까 요건 작아지도록 학습하고 싶은 거고, 요거 작아지도록 하고 학습하고 싶은 거니까 결국에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얘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이 식.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질문 있나요? 뒤에 설명을 쓰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트레이닝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고 했을 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트레인을 한번 시키는 거고, 그 다음 턴에는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트레인을 시켜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플러스니까 얘는 맥시마이즈 하려고 트레인 시키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얘는 미니마이즈 하려고 트레인 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트레인을 하면 이제 어 그 우리가 원래 목표인 PG랑 P 데이터가 진짜 같아지는 게 맞아? 라는 거죠. 이게 수학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감으로는 알겠는데, 우리가 인투이션으로는 뭔지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그럴까에 대한 이제 증명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 증명을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이게 얘가 식을 고치면 식을 고치는 과정에서 이게 맥스가 되도록 하는 뭐 D 뭐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결국에는.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이제 요게 미니마이즈가 되도록 하는 거는 요 JSD가 이제 0보다 그냥 큰 거거든요. 이게 KL로부터 나온 식입니다. 하여튼 저 제대로 안 하셔도 되고, 요게 여기서 PG랑 P 데이터가 될 때 얘가 최소값이 되거든요. 얘가 0이 되거든요. 같을 때. 그러면은 요게 미니마이즈가 되는 거죠. 요 식이. 그러면은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글로벌 미니멈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 요거의 글로벌 미니멈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를 봤더니 요 P즈랑 P 데이터가 같아질 때 글로벌 미니멈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글로벌 미니멈이 그렇다는 거지, 이게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로 수렴할 어떤 뭐 확신은 할 수 없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로컬로 수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로컬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모드 컬랩스라는 게 있는데요. 로컬로 수렴을 해버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어떤 겐에 이제 좀 오류가 일어나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점선이 이제 PG고요. 실선이 P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실선이 지금 이미지의 실제 분포예요. 근데 PG 입장에서 PG는 학습이 됐는데 이렇게 학습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얘도 요거랑 거의 같긴 하니까 그냥 이렇게 PG 분포도 그냥 그러니까 리얼 이미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너레이터가 요 분포만 학습했지 요 분포는 학습하지 못했잖아요. 요 분포까지 학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 일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그런 어 학습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떤
뭐 고양이들의 이미지가 이제 쫙 있는 거예요. 고양이 이미지들이. 그러면은 고양이들의 이미지가 뭐 이런 식으로 분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학습됐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요게 그냥 감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고양이의 그 귀에 대한 어떤 뭐 분포다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 입장에서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그 그 그 귀가 사실 실존할 수 없는 귀인데 막 이만한 이렇게 막 뾰족한 귀의 어떤 이미지를 생성해 버리고 뭐 그런 경우도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고요. 결과는 이렇게 엠리스 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었고 뭐 페이스도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얘도 아까 VA랑 마찬가지로 레이턴트 베리어블 있죠. 그 맨 처음에 PG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 G를 잘 조절해주면 그런 벡터를 잘 조절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인터폴레이트도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걸 보시면 이게 그 안경 쓴 남자 요거는 안경 안 쓴 남자 요거는 이제 안경 안 쓴 여자 그래서 요거의 이미지들의 Z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레이턴트 벡터들을. 그러면은 평균을 내고 여기서 얘를 빼고 이걸 더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안경을 쓴 여자가 되는 거죠. 네. 아, 그 안경 쓴 남자에서 그 안경 안 쓴 남자 빼면은 안경이 남겠죠. 그리고 안경에다가 그 안경 안 쓴 여자 더하니까 안경 쓴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꽤 놀라운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VA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VA는 이런 식으로 좀 블러리하고요. 그리고 아까 인풋 이미지를 좀 다시 리컨스트럭트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인풋 이미지들을 그냥 기억하는 형태로만 그냥 학습을 해버린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겐 같은 경우에는 좀 샤프합니다. 샤프하고 그리고 그 분포를 학습했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 그러니까 리얼 이미지로 썼던 거 그게 아닌 것 중에서도 있을 법한 이미지를 어떻게 제너레이터를 잘 한다는 거. 네. 하지만 뭐 모드 컬랩스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컨버전스도 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렇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있나요? 좀 그러니까 지금 계속 확률을 어떻게 유사하게 만들 거냐에 관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겐이 이제 쭉 발전했어요. 겐이 아마 나온 게 아마 VA가 2012년인가? 그렇고요. 괜히 처음 나온 게 2013년 아마 그럴 거거든요. 근데 괜히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걔네 어떤 그 모델의 구조를 바꾼다든지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이제 만드는 거니까 저거를 CNN으로 뭐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오브젝티브를 지금 이런 식으로 뒀는데 요거를 조금 변형해서 조금 더 컨버지를 잘할 수 있는 뭐 그런 오브젝티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좀 아예 유형을 바꿔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여기다가 지금 그냥 모든 그냥 리얼 이미지를 넣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얘에다가 라벨 넣고 얘에다가 라벨 넣어서 이 라벨에 해당하는 이미지들만을 여기 넣게 된다면 그러면은 요 걔는 결국에 여기서 걔는 요 뉴 이미지를 요 라벨에 기반한 채로 생성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라벨이 없는 그냥 언컨디셔널한 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컨디셔널한 겐도 있다라는 게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사실 겐이 잘 쓰이다가요. 겐이 쭉쭉 발전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언컨디셔널 겐도 있고 컨디셔널 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화질을 복원하는 형태의 겐도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엄청 다양하거든요. 뭐 스타일을 바꾸는 거 뭐 그림으로 바꾸는 거 하여튼 겁나 다양합니다. 괜히. 근데 이제 괜히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 나오다가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조금 괜히 이제 좀 천대를 받는 상황에 됐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뒤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죠? VA랑 은근 비슷해요. VA. 그래서 사실 VA 지금 쓰지도 않는 건데 왜 배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디퓨전에서 씁니다. 뭐 VA가 부활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A의 원리를 좀 적용해서 생성하는 방식이 이제 디퓨전 모델이고요. 아, 디퓨전 모델에서 음, 시간이 되니까 하나만 설명드리면 디퓨전 모델에서 클립이란 게 들어가거든요. 클립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클립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클립이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거는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아니에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아니고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클래시파이를 하잖아요. 클래시파이를.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이미지 넷 같은 경우에 얘가 한 라벨이 꽤 많거든요. 한 정확히 모르겠는데 엄청 많아요. 천 단위였나? 하여튼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분류하는 건데 이제 어 요 라벨은 결국에 어떤 그냥 원핫 벡터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버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거에 해당하는 클래스고 캣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해당하는 클래스고 그리고 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클래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클래스들이 그냥 독립적인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클래시파이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그랑 캣이랑 이런 거에 유사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은 근데 사실 우리가 요 더그랑 캣이란 거에 조금 이 단어에 이 텍스트에 어떤 이 텍스트의 어떤 의미를 좀 더 반영해서 클래시파이를 할 수 없을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뭔가 더그랑 캣이랑 가까우니까 더그랑 캣이 가까운 것보다 캣이랑 칼이 가까운 게 더 멀잖아요. 뭐 그런 걸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미지도 쓰이고 텍스트도 쓰이고 어떤 이게 같이 쓰인다 해서 멀티모달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얘도 이제 음, 구글에다가 검색어를 쳐요. 예를 들면 여기 뭐라 해야 되죠? 페퍼 더 어시퍼? 뭐 이걸 쳐요. 그리고 그 이미지 검색 결과로 막 막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이미지를 긁어옵니다. 요 검색어에 해당하는 거. 물론 노이즈한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요 검색어랑 맞지 않는. 하지만 대부분은 맞겠죠. 확률적으로 보면. 그리고 요 검색어들을 쭉쭉쭉쭉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결국에 요 텍스트랑 요 검색어랑 이 나온 이미지 검색 결과의 쌍들을 모으는 거예요. 쌍들을 쭉 모아요. 쌍들을 쭉 모으고 그러면 요 쌍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에는. 그러면은 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텍스트 인코더, 저게 트랜스포머를 쓰는데 텍스트 인코더로 여기다가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흡수를 시켜서 저그 텍스트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T1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 그 투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색 같은 경우에는 T2에 이제 투영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레즈넌스 쓰기도 하고 아니면 VIT로 쓰기도 하는데 얘를 요 I1 첫 번째 이미지는 I1에다 두 번째 이미지는 I2에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렇게 나열시키는 거예요. 나열시키고 저 벡터랑 저게 다 벡터겠죠 지금 벡터에 지금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된 거니까 그럼 저 벡터랑 T1이랑 I1이랑 저 T1 I1이 아까 우리가 찾은 이미지 텍스트 쌍이었다면 그러면은 저 두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비슷하게끔 트레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벡터가 이제 코사인 시뮬러티가 높게끔 학습을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안 맞는 페어들. 그러니까 이미지 I1이랑 이미지 I1은 그 T1으로부터 온 이미지인데 T2로부터는 안 왔잖아요. 그러면은 저 T2랑 I1의 이제 벡터 유사도는 낮게끔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런 이거를 이제 컨트라스티브 프리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벡터 유사도를 어떤 높게끔 이거 같은 건 높게끔 아니면 다른 건 낮게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컨트라스티브하게 두 인코더를 프리트레이닝 시키는 거라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더 뭐 성능이 훨씬 좋다라고 하네요. 그 다른 그냥 기존 이미지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미지 캡셔닝에도 쓰이거든요.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이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면 뭐 지금 저를 찍어가지고 이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를 만들어 라는 게 이제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뭐 a man is holding mic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도 요게 좀 더 저 텍스트의 저런 의미를 더 잘 학습을 한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 결과가 잘 나온다는. 네. 그래서 저런 클립까지 같이 써서 클립이랑 뭐 VA랑 조금 더 같이 써가지고 이제 나오는 어떤 요즘에 많이 쓰는 쓰는 게 이제 생성 모델이 디퓨전 모델이다 라는 게 되겠어요. 혹시 질문 있나요? 막 하죠. 네. 정말 좀 뭔가 너무 때려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아무튼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좀 이거 좀 감이 안 온다 라는 거. 사실 생성 모델이 사실 요즘 뭐 기존에도 있던 건데 사실 근데 요즘에 이제 막 비즈니스적으로 엄청 뜨고 있잖아요. 뭐 GPT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구글에서도 뭐 빙에다가 뭐 붙인다고 하고 구글 뭐 냈다가 망신산 당하고 뭐 페북은 뭐 더 적은 파라미터 쓰는 그런 랭귀지 모델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이제 잘 알아두시면 이제 정말 쓸모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